지금 이 순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 카메라 울렁증도 좀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허튼 고민입니다. 가족들한테 네네. 보라고 던져줘도 다 안 봐요. 그런데 뭐 카메라 울렁증 뭐 저희 네. 우주의 먼지 같은 지금 컨텐츠 시작이기 때문에 학고 중에 학고 왕학고. 안 들을 거 아는디 고람쪄. 틀어놓고 딴짓하기 좋은 채널. 이것저것 지 몸량대로 고르는 채널. 고람쪄 대방의 1화 시작합니다. 따다다단단. 자, 이 채널의 주인장, 제주가 낳은 컨텐츠 천재 머랭아맨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홍보대사 머랭아맨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 호스트의 더위, 제 에이전시 소속 대표님 동행의 이재훈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왕. 이거 대본 없이 시작했는데 노래 딱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인사말까지 다 끝났네요. 마치 한번 해본 것처럼요. 마치 마치 한번 해본 것처럼. 네. 네, 좋습니다. 자, 팟캐스트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아침부터 굉장히 약간 갓생 산다고 하죠. 굉장히 바쁘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네. 차 없는 거리 축제 그 행사 촬영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낮잠을 3시간 자다가 감기 걸려서 온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오늘 하루 뭐 하셨나요? 저는 이제 머랭이가 있는 곳엔 어쨌든 저희 동행도 또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 저도 같이 갔다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길을 걷고 그리고 똑같이 3시간 낮잠을 자고 저도 스튜디오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채널 보면 머랭아맨이 왜 팟캐스트 채널 하지?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분은 정확히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소개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소속 에이전시 동행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먼저 약간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 구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재밌겠는데요 같이 해요라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네. 절대 에이전시 위에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강제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압력을 준 것 같나요? 네, 압력을 더 준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아무튼 장비 테스트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일단 저는 뭐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이런 뭐 방송에 관련된 경력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 카메라 울렁증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시작하기 전에 뭐 팁 좀 주실 거 있으세요? 사실 뭐 카메라 울렁증 그리고 사람들이 뭐 내 영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허튼 고민입니다. 예. 네.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 이제 아내분한테 네. 자기야 우리 팟캐스트 1화 나왔어 한번 봐봐 하고 네. 이제 링크를 보내주잖아요. 그쵸? 아내분도 5초 10초 계속 건너뛰기 하다가 뭐 1시간 있어 1시간이 돼 하면서 중간 봤다가 오빠 잘 봤어 하는 게 그게 일반인들의 유튜브 시작입니다. 그렇죠. 가족들한테 네네. 보라고 던져줘도 다 안 봐요. 그런데 뭐 카메라 울렁증 뭐 이 그쵸. 우주 네. 저희 우주의 먼지 같은 지금 컨텐츠 시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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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보니까 뭔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걱정을 좀 사서 하는 편이긴 한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사실 뭐 이 채널 얼마만큼 듣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이 채널을 뭐 얼만큼 몇 화까지 내야겠다. 뭐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계획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계획. 네. 근데 이제 다들 각자 인생이 있고 생활을 하다 보니 주당 1회? 네, 주당 네. 1회. 주당 1회. 그래서 한 달에 4개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걸로 그러면 좀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시간 괜찮으세요? 저요? 네. 뭐 저는 뭐 대표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죠. 네. 하지 마. 뭐 까라면 까는 게 제주 사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 어떠한 강요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본인도 재밌겠다고 해서 스스로 나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컨텐츠를 뭐 주당 하나씩 진행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뭔가 주제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 이게 쭉 끊김없이 어쨌든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대본은 없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뭔가
오늘은 뭐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지 이런 거는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 토픽 같은 걸 좀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네. 그걸로 이제 가지뻗기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 네. 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명? 그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그분들이 뭐 댓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남겨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떠들면 좋지 않을까. 근데 리플이 달릴까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 리플이 뭐 막 대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만 달리면 좀 당황스럽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일단 그러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제 본 채널 머랭아맨 채널에서는 주로 제주 공감 상황극이나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제가 할 말 못할 말 별로 안 가리면서 그냥 제 생각 제 생각이 누군가 맞아요.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제 생각을 마음껏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갖고 이제 논란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일부러 논란을 생산하진 않겠지만 제 말에 논란이 될 수는 있을 요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채널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어차피 우주의 먼지인데요. 네. 할 말 못할 말 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선한 이미지로 뭔가 쭉 운영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또 생각이 나요. 네.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이미지가 잡혀 버리는 순간 네. 오히려 나락에 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뭐 네. 만약에 연예인을 예로 들어서 유재석 같은 분이 뭐 길에서 걷고 있는데 뭔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걷고 있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바지에 주머니에 손을 꽂고 그쵸. 걷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유재석은 되게 서운하고 뭔가 굉장히 착실한 이미지인데 주머니에 손 꽂고 걷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티슈 2장 쓰는 맞아요. 뭐 그런 요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나쁜 이미지 조금 그냥 못된 악동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은 네네.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좀 편하게 행동을 해도 그거에 대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은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말이 안 나올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선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그냥 평범하죠. 그렇죠. 네.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이 있고 네. 어떤 누구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누구한테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누구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선과 악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그런 뭔가 이런 멘트 같은 걸 할 때 굳이 뭐 조심할 필요 없다. 조심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단 솔직 자기가 진짜 그쪽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할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 우리가 뭐 이쁜 말만 하려고 이 팟캐스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오롯이 저희 재미를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긴 한데 뭐 선한 이미지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대표님도 솔직한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 솔직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유도 신문을 날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머랭이한테 궁금해하는 점 혹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이 팟캐스트에서 질문을 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앞에 있잖아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네. 투표는 해야죠. 네. 투표하셔야 되고. 정말 저는 근데 누가 뽑혔으면 좋겠냐면 정말로 네.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네.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걸 조금 정돈해주고 네.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좀 정돈을 잘해줄 수 있는 네. 누가 뽑히더라도 네. 정말 그걸 좀 요점으로 두고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스튜디오 상에서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고 한 4명? 아니 뭐 와이어리스까지 끼면은 사실 뭐 지금 9명까지도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데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팟캐스트 하면서요. 네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이제 네. 쓰레기 줍기 단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쓰레기를 같이 주웠거든요. 네네. 그 중에 세이브 제주바다 대표님이 있어요. 네. 한주영 대표님이라고 네. 저는 누나라고 부르는데 네. 그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음. 뭐랄까 그냥 진짜 바다 쓰레기 같이 줍고 같이 이제 지치니까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네.
그 누나랑 얘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가는 거 뚝딱이에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거의 뭐 그냥 그 핑계고 아시죠? 네네네. 핑계고 컨텐츠 찍는 것처럼 유재석이 내가 만약에 된 것처럼 그냥 이야기가 술술 풀리고 계속 듣다 보면 재밌고, 그리고 그 누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굉장히 센 누나예요. 네. 겉으로는 되게 센데 속으로는 되게 여린 누나거든요. 네네. 막 겉으로는 센 얘기 해놓고 뒤로 와서는 아 나 너무 세게 얘기했나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누나가 사실 김영 여자예요. 네네. 네, 김영 여자가 좀 강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혹시 이것도 뭔가 유도 신문이에요?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저보다 더 제주 토박이시면서 아니, 들어온 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뭐 앉은 자리에 네. 김영 여자가 네. 앉은 데는 풀도 안 자란다라는 네. 그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쵸. 네, 실제로 네.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네. 김영 여자 앞에서도 이 말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김영 여자분들도 웃습니다. 자기들도 네.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말을 세게 하고 되게 억센 누나인데 네. 그래서 그 누나와 한번 김영 여자 초대석 해갖고 얘기 나눠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것도 좋네요. 네. 네. 일단은 저도 구상 단계에서 생각을 한 거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혹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제주도에 이주한 이주민들 인터뷰 영상은 진짜 많더라고요. 이주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네. 이런 영상이 많은데 반면에 또 완전 찐 로컬, 그러니까 토박이에 관련된 뭔가 그 컨텐츠는 또 상대적으로 좀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찐 로컬 뭐 그게 크리에이터가 됐든 아니면 뭔가 진짜 그냥 이렇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됐든 찐 도민으로 뭔가 초대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기 그 동행의 그 2번째 앨범 발매 예정이기도 해서 네. 그 선정대신 그분을 또 초대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근데 얘기 네. 듣다가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네. 사실 최근에 한국 음악 뭐 아무튼 시상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수상자가 올라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계속 앨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네. 여러분 싱글은 앨범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앨범이라 하면 사실 우리가 사진 앨범 얘기할 때도 그렇죠. 네. 서사가 있잖아요. 쭉 보는. 네네네. 근데 싱글은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음악가 분이 아무튼 싱글은 앨범이 아닙니다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어요. 네. 지금 바로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장 내놓고 죄송합니다. 앨범 네. 죄송합니다. 앨범 네. 무시했잖아요. 네. 예. 싱글이 나왔다라고 해주세요. 싱글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싱글이 나왔는데 제가 그 가수분 성함이 뭐였죠? 다슬 씨요. 네, 다슬 씨를 제가 실제로 봤는데 아, 다슬 씨를 그쵸. 초대한다고요? 네. 다슬 씨 제가 본 내향인 중 제일 내향인이지.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말주변이 없고 사실 3명이 모이면 가장 말을 잘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머랭맨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벌써부터 그날 병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죠.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니요, 그런 분들을 견뎌내야 그렇죠. 이제 또 어떤 게스트가 오더라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제일 처음부터 네. 하드코어로 한번 때려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쉬운 이지 모드로 가자고요. 네. 다슬 씨도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안 봐요. 어차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슬림도 어차피 이 부분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다슬림에 대해서 막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저희가. 네네. 네. 맞아요.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이거 네. 보고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말 못한다고 해서 안 나올래요. 근데 저희가 목소리 변조도 가능하긴 해요. 네. 목소리 변조하자고요. 네. 약간 그알 느낌처럼요. 네. 어떤 식이든지요. 어쨌든 변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 가능하고요. 그럴 거면 AI 다음 세 번째는 AI 최근에 뭐 그런 것처럼 이세계 아이돌처럼 약간 버추얼 아이돌처럼 그런 네. 걸 하시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2년 정도 이렇게 네. 싱글을 제작을 하면서 아주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제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게 작년 프로젝트였나요? 네. 근데 벌써 올해가 올해 3년 차. 5월이어갖고 네, 그렇죠. 이번엔 저도 보컬로 오디션 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이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했는데 뭔가 이제 내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의심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동행의 의견은 저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분야에 좀 문외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심사위원분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평가를 맡겨요. 뭐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뭐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PD님 지금 제주도에서 뭔가 음악 활동으로 좀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던 뭐 프로듀서 그리고 이 노래를 어쨌든 이제 제작한 그 작곡가 선생님 이렇게 세 분 통해서 어쨌든 선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입김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이제 심사를 봤다고 들었어요. 뭐 윤종신, 그리고 금난세, 뭐 임재범 이런 분들, 아니. 버금가는 분들, 네네. 버금 간다. 그렇죠. 네. 네. 훌륭하신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죠. 건가요? 아니요. 아 이런 거구나. 아무튼 굉장히 네. 공정하게 네. 심사를 받고 저도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에 랩 메이킹을 사실 했거든요. 그렇죠. 이번 싱글에 제가 네. 랩 메이킹을 했는데 사실 다음에는 저는 보컬을 해보고 네. 싶어요. 맞아요. 기대됩니다. 저도 하게 되면 노래는 사실 준비돼 몇 개 있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동행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그 노래들 조금씩은 한 번씩 다 들려드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노래가 준비돼 있는데 본인이 뭐 이 노래로 제작하고 싶으면 지원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며칠 전에 작곡가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8년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아직 발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끝나가지고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아 좋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어떤 노래를 하고 싶냐면 네. 그 노래를 듣기 전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옛날 노래 부를 때 톤이 네. 좀 옛날 사람 창법과 쪼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 그래서 어울리는 노래들이 뭐냐면 약간 변진섭 씨나 네. 약간 그런 8, 90년대 발라드 있잖아요. 네네. 그런 노래가 좀 저는 톤이 맞거든요. 어. 최신 트렌드한 노래 톤이랑은 네. 사실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 네. 목소리가 그래서 전 그런 노래 좀 불러보고 싶다. 오히려 약간 레트로한 느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류의 노래를 뭔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네. 오케이. 네. 아무튼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말을 하자면 저희가 말이 지금 약간 좀 뭔가 머뭇거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1화를 사실 찍었어요. 풀로. 그렇죠. 네. 풀로 다 찍었어요. 진짜 1시간 15분. 예, 이건 1화 찍는 거예요 하면서 찍었어요. 근데 이제 한 3, 3일 있다가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이 와갖고 홍기야 이거 1화 다시 찍어야 돼 켜 해갖고 에? 무슨 말씀? 하니까 너 목소리가 하나도 안 담겼죠? 해분한 그렇죠. 이야기를 이제 자유롭게 하다 보니 이제 이 마이크가 살짝만 이렇게 벗어나도 소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제가 네. 그때 촬영할 때 대표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맞아요. 찍어서 이렇게 맞아. 이야기한 경우가 많아갖고 네. 목소리가 거의 안 담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1화긴 1화인데 1화가 아니라서 저희가 뭔가 약간 잠깐 막아뜨는 부분이 네. 있다. 말을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여기에 대고 네. 앞으로 나오실 분들 어차피 안 보고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안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여러 명 착용하다 보면 이거 뭐 마이크 커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취가 심한 사람이 한 명 왔다 가면 어떡해요? 구내염이 있다던가 이 여기 목에 그 돌 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가끔 껴서 얘기하는 거예요. 껴요? 네, 가끔 껴요. 그러면 그 마이크는 이제 머랭 전용으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난다는 게 아니고 어. 저 안 나요 지금. 안 나잖아요. 가끔 뭐 과식하고 그냥 막 바로 자거나 하면 다음 날 꺼꺼하면서 약간 낄 때가 있는데 네. 보통은 안 끼거든요. 아무튼. 일단 이 마이크는 나중에 끝나서 제가 따로 마킹을 좀 해놓을게요. 머랭 머랭? 거에서 이제 머랭 전용. 맞아. 전주에 찍었던 그 테스트 1화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과 뭐 중복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훨씬 더 과격하긴 했죠. 완전 과격했죠. 네. 그때는 뭔가 진짜 신에 들린 듯이 네. 1시간 15분이 진짜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네. 쭈르륵 찍어갖고 제가 그래서 진짜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대표님이 바로 그거 못 쓰겠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다시 찍죠라고 말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네. 그냥 그렇게 심각한가요? 저도 한번 보내주세요. 심각하네요. 근데 심각한데도 아쉽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짤로는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머랭이가 카메라를 향해서 뻑큐를 한 17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서사가 완벽하단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막규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서사를 제가 만들어갔는데 잠깐 클립으로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파일은 이제 쓸 수 있게끔 저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머랭어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게스트를 모시려면
게스트분들한테 그래도 뭔가를 좀 챙겨 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럼 좋죠. 예, 예. 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뭐 광고를 받을까 말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광고는 당연히 들어오면 땡큐죠. 네. 땡큐고 네. 사실 이 영상 크리에이터로 제가 일을 해봤지만 네. 영상 크리에이터가 처음에 초기에 성장할 때는 당연히 유튜브 수익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근데 엄청나게 적은 수치죠. 뭐 한 달에 한 3-40만 원? 네네. 그 정도도 사실 초기 유튜버들한테는 너무 좋다 이런 그쵸. 수준이고 네네. 근데 이제 점점 채널을 성장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 채널 수익이 대략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한 달에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제 그 채널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뜻이 나서 외부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채널 내에서 동영상 내에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그러고 채널이 커지다 보면 결국엔 유튜브 채널 수익보다 외부 광고 수익이 몇 배가 네.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이런 학고 그쵸. 팟캐스트 채널에 광고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정말 떼땡큐로 그쵸.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희는 광고를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뭐 그냥 투두둑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 근데 그런 거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식 같은 걸 받아서 네. 먹으면서. 네. 그것도 좋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또 머랭하면 채널 같은 경우는 식당 광고 같은 경우는 안 받잖아요. 그리고 단가가 비싸요. 머랭하면 채널. 제가 들었는데 단가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에이전시에서 광고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가가 비싸다고? 다른 광고여도. 네. 다른 광고에도 그렇죠. 네.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네. 이렇게 다과처럼 깔아놓고 네. 꼭 막 식사 종류가 아니더라도 네. 간식, 샌드위치 그런 거 이제 먹으면서 여기 아라동에 있는 어디 샌드위치 집인데요. 뭐 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맛있네요. 그럼 이제 막 먹으면서 어쨌든 네.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소리 들어가고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런 소리. 그거는 이제 추가 요금. ASMR 필요하세요 옵션? ASMR 옵션은 5만 원 추가입니다. 뭐 이렇게. 5만 원. 세네요.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예. 또 이제 물가 모른다 뭐냐면 뭐 부르주아 뭐 이런 썰 돌까봐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5천 원. 그리고 시간별로도 광고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저희는 뭐 팟캐스트 채널에서 한 15초 정도만 해보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하셔서 15초요 그럼 1초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에이전시를 직접 운영을 해봐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사실 에이전시에 들어간 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특히 엄마도 물어보고 아빠도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뭐 지금은 이제 30살이지만 제가 여기 동행이 들어갈 때 28. 그렇죠.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원래 근데 3년 차. 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저 굉장히 이제 유튜브 채널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에이전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럼요. 당연히 어디 소속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걱정 많이 그쵸, 했을 그쵸. 거예요. 예, 뭐 정말 예. 큰 기획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예. 거기를 확실히 계약서 같은 걸 믿을 수 있는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물어줬어요. 에이전시에 뭐 왜 들어가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좋은 착한 척 할까요? 아니면 솔직한 걸 얘기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솔직하게는 제가 사실 돈 얘기를 진짜 못해요. 돈 얘기를 진짜 못해서 제가 진짜 알죠. 초반에 받을 돈 제대로 못 받고 일한 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점은 거기서 제가 마음 내켜서 하는 것들은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 네. A라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네. B라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네. 그리고 제주도는 좁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돌아요. 맞아. 네. 모래가면님 A 업체 갔을 때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뭐 그쵸. 되게 네. 좋은 활동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들을 앞세워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이들을 위한 뭐 좋은 행사고 그런 건 알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학교 강의 절대로 학교 강의비 내고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저희 학교 강의비 진짜 적어서요라고 해도 강의비 듣지도 않고 다 갔어요. 이거는 저를 섭외했던 모든 학교 담당자 선생님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아무튼 다른 뭐 학교 강의들은 그렇게 갔지만 다른 업체 뭐 업체를 끼고 하는 건데 그쵸. 업체로부터 뭐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저희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요 뭐 이러면서 돈을 적게 받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한번 가게 되면 다른 곳들도 그렇게 가야 되고 더 중요한 점은 제가 그렇게 가는 순간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네. 제가 적게 가는 순간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더 제 값을 못 받고 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돈 얘기할 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나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에이전시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네.
이제 그렇죠. 재훈 대표님이 이제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재훈 대표님이랑은 꽤 이제 신뢰관계가 쌓여온 시간이 좀 됐어요. 그렇죠. 언제였죠? 저희가 처음 그때가 도청 그 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그 제크 1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19년? 8년? 9년? 네, 19년 정도? 그러니까 한 그래도 알고 지낸 지 한 4년 정도 됐고 그리고 정말 그때는 제가 학고 유튜버였거든요. 그렇죠. 학고 유튜버였는데도 제가 뭐 드론 같은 거 학고 하니까 너무 근데 귀엽다. 그 학고가 표현이. 귀엽나요? 네. 제가 지금 학고가 아니니까 귀엽게 들리는 거예요. 학고끼리 학고라고 여기가 하면 학고니까 여기 완전 학고의 어. 장이죠. 네. 학고짱. 아무튼 학고일 때인데도 뭐 제가 드론 같은 거 배우고 싶다고 하면 직접 막 알려주시고 굉장히 저희를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서 네. 여기 감사합니다. 에이전시에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됐죠. 네. 네. 원래 3년 차죠. 사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제 돈 얘기라면은 사실 잘 못할 텐데 에이전시 일할 때는 어쨌든 제 돈이 아니고 뭐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뭐 머랭이 같은 유튜버도 있고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배우나 이제 모델, 뭐 성우, MC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돈 얘기니까 사실 저도 쉽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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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주변에서 이제 좀 걱정을 하고 네. 뭐 잘 나가고 있을 때, 잘 성장하고 있을 때 에이전시에 들어가니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맞아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에이전시가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이거 네. 밝혀도 되죠?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아 거기가 TV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이전시 일을 접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다이아 TV였어요. 다이아 TV였는데 거기는 이제 CJ ENM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네. 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약간 초기에는 다이아 TV와 샌드박스 네.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양대 산맥이었고 다이아 TV에 저는 초창기 크리에이터였어요. 네. 그 그 당시에는 편집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없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네. 15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15년도에 유튜브판은 그냥 뭐 아프리카 TV 게임 방송 재방송 막 풀 버전, 먹방 영상도 그냥 컷 편집 그런 거 하나도 없는 풀 버전 그런 거 올라가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뭐 영국 남자라던가 그렇게 고퀄리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뭐 편의점 음식 조합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예능처럼 만드니까 굉장히 좋게 봐줘서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다이아 TV가 초반에는 많이 챙겨줬어요, 진짜로. 예, 뭐 제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할 때도 그런 크리에이터들과 모임 자리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들과 자리하게 되고 이거 메모해놔야 되겠다. 네.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내용들. 오케이. 네. 지원받았던 내용들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메모 좀 해놓게. 그때 당시에는 다이아 TV가 돈이 많은 기업이긴 하잖아요. 사실 CJ 거기니까. 그래서 뭐 이제 스튜디오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솔직히 네네. 얘기하면 여기 동행 사무실만한 이런 룸이 한 5개 있고 그렇죠. 녹음 부스만 몇 네. 개가 더 있고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주방 스튜디오까지 있었어요. 올리브 네네. TV처럼.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곳들을 마음껏 거기 소속 크리에이터라면 돈 1푼 안 내고 자기가 그 스튜디오 시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다른 크리에이터들 그때 당시에 만나봤던 분들이 막 허팝 또 뭐 벤츠 뭐 그때 당시 이제 소프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말 네. 기라성 같은 유튜버분들이었거든요. 그쵸. 네,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런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뭔가 식사할 수 있는 자리 뭐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죠. 네, 팁 같은 것도 좀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좋게 잘 챙겨줬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엄청나게. 네네. 그래서 이제 소속된 다이아 TV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케어를 못 받다가 네.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갑자기 다이아 TV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네. 머랭아미님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다이아 TV에 혹시 가입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이고, 라고 온 거예요. 저는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떠보는 심정으로 네. 저는 이미 다이아 TV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보내니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가 오셔갖고 저희가 뭐 이 계약 뭐 이런 시스템이 좀 변경돼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제 소속된 크리에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쏙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판단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다이아 TV에. 왜냐하면 뭐 수익을 구독자가 일정 이상 되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였지만 저는 그때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서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그런 걸 듣고 이제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됐죠. 일단은 저도 메모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다. 아까 예시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식사 자리를 포함한 이런 커뮤니티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인프라는 건데 이거 좀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거여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저희 동행 스튜디오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제일 약간 좀 뭐랄까 좋았던 점은 네. 현장에 나타나신다는 점.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특히 매니저. 저는 네. 그나마 이제 구독자 40만 정도 되고 인스타 팔로우 한 10만 정도 되니까 네. 그래도 현장에 가면 현장 스태프분들이 챙겨주세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성장이 좀 덜 됐을 때 현장에 가면 네. 정말 이 낙동강 오리알 같은 아하, 신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 스태프분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잘 알고 네. 그 흐름을 잘 아는데 저는 그 현장에 처음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물쭈물하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이라도 한 분 있으면 진짜 네. 매니저님 같이 동행한 네. 것 같고 그렇죠.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도 있고 네. 제가 뭔가 해야 되는 얘기 뭐 물 달라던가 그런 요청 같은 것들을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갖고 굉장히 그런 점이 제일 500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효과음 나중에 집어넣어야지. 오케이. 사실 이 매니저 역할 같은 경우는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머랭하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도도 어쨌든 높고 현장에서 어쨌든 잘 챙겨주지만 그 정도까지 이제 성장하지 못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상황에 익숙하지도 않고 네. 심지어 이 업계를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단역이든 뭐 조연으로 뭔가 출연을 하는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촬영을 할 때 그 계약서조차 사실 작성 안 하고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취지도 이런 그 중간에서 이제 계약서 누락 없이 본인의 역할과 뭐 비용에 관련돼서 좀 명확하게 짚고 가자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계약 대행과 홍보 대행이죠. 네. 어쨌든 요 두 가지의 역할은 하고 있는데 이 매니저의 역할, 요거는 저도 어쨌든 좀 무겁게 한번 듣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진짜 이게 만약에 이런 쪽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촬영 현장에 가면 생각보다 뭐랄까 거칠 때가 있어요. 저도 진짜 네네. 저도 좀 성장을 하고 간 촬영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없을 때 약간 뭐랄까 좀 언행을 좀 네. 뭐였냐면 제가 어디 촬영장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PD님이랑도 인사하고 막 작가님이랑도 인사했어요. 거기서는 되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오늘 진짜 재밌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PD님이 밖에서 머랭하면으로 조회수 빨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행 들어오기 전이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제가 이제 PD님 작가님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다른 출연진들에 대해서 갑자기 그 PD님이 얘기하면서 네. 근데 애들이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있는데 애들이 있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실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이고 저는 아직 그 사람들을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렇죠. 네네. 그게 방송 촬영 현장이 아니더라도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 야 네. 이제 만날에 근데 얘가 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 갑자기 근데 애들이 좀 멍청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생각난 게 뭐냐면 네. 이 PD는 내가 없을 때 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다른 곳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방송 현장이 약간 뭐랄까 기가 센 연예인들을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기가 세진 PD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좀 나오는 거친 언행들이 저희처럼 이제 방송 촬영 경험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말이 수위가 세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나중에 그 어느 업체인지는 방송 끝나고 나서 알겠습니다. 저한테만 살짝 네.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은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에이전시 운영하면서 배워야 될 팁들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 거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뭐 원하는 것들은
그 정도죠. 음. 촬영 현장에 진짜 같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좋죠. 오늘도 사실 촬영 갔는데 그 누구지? 같이 출연하신 여성분 네. 옆에 어머님이 동행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머님이 기억납니다. 정말 이제 사진도 계속 찍어주시고 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제 또 서포트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확실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동행 대표님이 없었다면 그런 현장에 갈 때 네. 친구한테라도 부탁하던가 해서 네.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네. 왜냐면 저희가 오늘 걷기 축제였거든요. 네. 근데 걷기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부스 같은 데서. 네. 근데 만약 혼자 갔다면 이게 짐이고 그쵸, 짐. 굉장히 촬영하는데 불편해서 오히려 촬영하는데 방해가 됐을 텐데 그렇게 같이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붙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표님은 옆에 계시다가 바로 TT 하셨더라고요. 아니 홍기야 나 갈게 하고 하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촬영 시땅 하니까 어디 갔지 대표님? 그거는 일단은 오해입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 촬영 들어가고 앞부분 시작 때까지는 자리를 지켰어요. 촬영 감독님들이 이제 그 핸드헬드로 잡을 때 제가 뒤에서 이제 그 서포트 역할 한 거 못 보셨군요. 그렇게 역할은 했고 그리고 오늘 사실 행사 이런 것까지 사실 그걸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얘기해 보세요. 증인 얘기하시라고요. 원래 오늘 그 제주도에서 이제 그 차 없는 네. 거리로 이제 걷기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걷기로 이제 전부 다 약속을 잡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이 이틀 전에 연락 와서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행사인데 어저께 계약서에 날인을 찍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 오기 전에 저는 먼저 나와서 이제 현장에서 인사하고 뭐 서포트 할 것들 하고 네네. 촬영 아무렴요. 촬영 들어간 거 보고 예. 그 다음에 아무렴 그러시겠죠. 들어간 것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만나서 이제 같이 걸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오늘 촬영 현장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감독님 뭐 촬영 감독님은 되게 좋았어요. 네. 오늘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고 가끔 다행입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가끔 출연진의 텐션이 중요할 것 같지만 가끔은 촬영해주는 스태프분들의 텐션이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해요. 네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가끔 뭐 핑계고 같은 거 보면 네. 앞에 작가님들이 저는 핑계고 콘텐츠를 정말 거의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출연하신 이제 연예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앞에 작가님들이 되게 잘 웃어주니까 네네. 얘기할 맛이 나고 재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막 그렇게 촬영팀이 많이 붙는 촬영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오늘 그래도 오늘 같이 붙어주신 스태프분들이나 네. 아니면 카메라 감독님이 되게 티키타카 잘 되게 네. 제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말들을 집어주셔서 오늘 촬영 되게 즐겁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촬영 감독님한테 이 영상 어쨌든 1화 나오면 이 부분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감독님 오늘 뵀는데 그 제 고등학생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진짜 제 고등학생 때 오고 다닐 때랑 빡빡이에다가 네. 안경 쓰고 네. 제 모습이랑 똑같이 생겨갖고 이제 막 사진 보여드리고 했는데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00년생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되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연소 맞습니다. 뭐 MBC 촬영 감독이라고 뭐 그렇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안 그래도 그 감독님은 저기 월요일 날 또 뵙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좋네요. 다른 그 저희 소속 배우 중에 한 분이 한라대학교 졸업 작품에 이제 섭외가 됐는데 네. 그때 이제 현장에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뵙고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중간에 도망간 게 아닙니다. 네, 도망가셨지만 네, 오늘 같이 촬영하는 스태프분들 덕분에 네. 잘 촬영이 끝났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크리에이터분들이 이제 뭔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많이 마주할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자기의 가치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음. 겸손을 하되 뭐랄까 부당한 요구에 너무 이렇게 다 수긍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 분위기에서 좀 뭔가 말이 세거나 그러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티를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에이전시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현장에 가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결과물도 분위기가 좀 좋은 맞아요. 곳에서 나오는 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로.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좀 예민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좀 경직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출연자 입장에서. 그게 맞긴 해요.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네. 연출자들이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영상 뚝딱 찍어서 그냥 편집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실 연출자들은 생각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이 영상의 오프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오프닝 멘트를 찍었는지 네. 또 그런 행사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코멘트를 땄는지 네. 또 소스들을 잘 땄는지 네. 그런 것들을 엄청 세밀하게 정말 진짜 그 촬영 현장에서 편집을 직접 다 머릿속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퍼즐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같이 더웠는데 이제 출연자도 챙기면서 스태프도 챙기면서 이렇게 연출자들이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연출자분들이 이제 날카로워지는 상황들은 네. 생길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날카로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끔 어떤 PD들은 그런 게 굉장히 바로 표출이 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그걸 유하게 누가 봐도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유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저희 같은 촬영 스태프들은 저희도 눈치를 보죠. 저희 그쵸. 출연진은 네. 당연히 스태프분들도 눈치를 봐요. 연출자 눈치를. 근데 오히려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분들이 힘든 거 아는데 감추려고 하니까 네. 감독님 뭐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은 좋은 분위기가 되고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좀 뭐랄까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현장 분위기가 다 눈치 보게 되고 뭔가 행동을 할 때 멘트를 할 때 경직되기 때문에 좀 그런 영상이 나오죠. 네. 아무튼 촬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황정민 씨의 그 말이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예능식의 컨텐츠였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더 정말 소품 하나 뒤에 배경 하나 이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조명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거기에 배우는 딱 등장해서 준비한 대사 맛있게 치면 되는 거거든요. 황정민 씨의 정말 그 멘트는 500점. 본인 기준에서 어쨌든 최고 점수는 500점. 네. 그렇군요. 제주도니까 네. 500장군. 이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요. 제주 홍보대사를 네. 연임도 되나요? 전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홍보대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2023년도 9월 정도에 네. 홍보대사가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년제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여름 정도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감사했던 게 홍보대사라는 명예직을 줬지만 도청에서 막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네. 홍보대사니까 어디 행사 와주세요. 네. 이런 콘텐츠를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뭐 제한 등도 없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어요. 도청 대변인실의 여러분들 그리고 홍보 콘텐츠 팀 여러분들 그 팀장님 저랑 인친이시죠? 솔직하게 가.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학고라서 이걸 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PD 얘기해봤자 뭐 하냐고요. 동행에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있었던 일을 아까 이야기해 주셨듯이 네. 저도 에이전시를 하다 보면 크리에이터한테 전달하지 않고 저희 에이전시 선에서 정리를 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도 약간 여기에서 뭐 방송에서 좀 밝히자면 정제된 내용을 어쨌든 저는 크리에이터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꼭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없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뭔가 정리하고 네. 전달하는 것처럼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일단 쭉 얘기해 보시죠. 네. 일단 요구를 하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 언더긴 해요. 근데 워낙 어쨌든 이제 매일 들어오는 건들이 많잖아요. 모래라면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메일 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메일을 까고 모든 통화를 하는 에이전시 입장에선 사실 아직도 열정페이로 재능 기부로 네. 크리에이터를 섭외 요청을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에이전시 이제 대표님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잘 커트를 해주시지만 네. 근데 중요한 게 에이전시 대표님이 전부 다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커트를 한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꼭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처음으로 거래하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는 제가 매번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에이전시를 껴서 뭔가 진행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리젝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 점프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 금액 그대로 어쨌든 크리에이터한테 공유하니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뭐 이 채널로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전달한다고 해서 볼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안 모르겠지만 본다니까요. 슬퍼.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꼭 이야기는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유선상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런 거 크리에이터한테 사실 공유를 꼬박꼬박 그 메일로 수문 참조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 진짜 번거로우시겠지만 메일로 꼭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크리에이터한테 누락 없이 설령 이게 매칭이 안 되더라도 누락 없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한테 정말 다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절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정이랑 제 채널 색깔이 네. 안 맞는 것이 사실 1번의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네. 네, 금액이 네. 또 안 맞았을 때도 못하죠. 왜냐하면 일단 차순위로 들어와 있는 광고건들이 이미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따졌을 때 그리고 사실 채널에서 광고를 계속하면 제 수익에는 좋겠지만 사실 채널을 제 팔로우를 해주신 분들은 제 원래 본 컨텐츠를 보고 싶어서 팔로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분명 근데 저는 광고 역시도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광고를 일정량밖에 못 받는다는 거. 근데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저도 마음이 내키면 어떤 일은 또 공짜로 가는 일도 있어요. 특히 제주 보육원을 갔을 그쵸. 때는 그쪽 같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한 번 강의를 갔을 때는 그냥 거기서 제공해주는 강의비를 받고 갔었고 그 위에 그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수료식을 할 때는 네. 그건 무료로 갔었고 그리고 이건 대표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쿨한 관계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도 전 보육원 또 가요. 돈 아예 안 받고. 네, 근데 다른 유튜버 분이랑 같이 가는 네네. 그런 일이 있을 땐 저도 제가 마음이 내키는 좋은 일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갑니다. 제가 그 세이브 제주바다랑 바다쓰레기를 주었던 그쵸. 것도 네네. 절대로 그 단체로부터 뭐 광고비 그런 걸 받고 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제 마음이 내켜서 간 것이기 때문에 뭐 돈에 움직이지만 마음에도 움직이는 머랭하면 그렇죠. 기호 땡번 6월 3일 많이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도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또 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계약서 상에 보면 계약 기간 내에는 이제 동종업, 뭐 동종 아이템, 뭐 동정이라고 하셨나? 동정 업계요? 그러니까 위약벌 규정에 좀 이제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광고를 안 받는 점. 이거는 사실 에이전시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 쪽에서 체크가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의 확인을 안 받고 먼저 유선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랭하면이 특정 브랜드랑 뭔가 광고 기간이 이제 이때부터 이때까지인데 그 기간에 동종업계에서 그렇죠.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상도죠, 상도. 그렇죠. 상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에이전시에서 거절한 건 아닌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이제 머랭이가 좀 그 속이 깊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례이긴 한데 네. 물론 이제 그 광고비도 진짜 좀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이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유독 비싼 제품이었어요. 사례도 최근에요?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광고 금액이 적지 않았고 네. 저한테 광고를 맡기는 금액이 적지 않았는데 제품을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내용량 함량에 비해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광고하면 이 광고 효과가 이제 있었던 팔로워들은 검색을 해볼 텐데 네. 근데 이 금액에 이 정도 금액? 이렇게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네. 다음 제 채널에서 광고할 때 다른 제품에도 악영향이 가고 제 채널 자체에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특히 뭐 식품이나 이런 거 광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네. 크크크 맞아요. 치킨이라던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은 다 무조건 일단 한번 먹어봐야 돼요. 네. 먹어보고 내가 이걸 소개할 수 있는 정도면 하고 먹어보지도 않고 바로 가서 광고를 한다? 그런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식당 카페 광고를 안 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쵸. 예, 예. 왜냐하면 식당 광고가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저는 아까 말했듯이 먹어봐야 돼요. 네. 먹어보고 할 수 있는지 네. 없는지 말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라고 사장님한테 못 얘기하겠는 거예요, 사실. 그냥 차라리 저는 식당 광고를 안 받습니다 하는 게 낫지. 네. 들어왔는데 가서 먹어보고 제가 무슨 안성재 빙의해서 이건 뭐 갈치조림이 이분하지 않네요. 뭐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면 사실 제가 맛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도 거절하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방송과 관련된 또 이런 에이전시와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맞네. 이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보단 채널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채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홍보는 아무래도 이제 쇼폼을 이용해야죠. 이제 이 1시간짜리 영상 올려봤자 네.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만 네, 안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영상 중에서 재밌었던 부분 네. 아니면 약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주제. 주제. 네. 그런 주제들을 이제 쇼폼으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과 사실 틱톡도 올리면 좋고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다 올리면 네. 좋죠. 혹시 그러면 막 그 낚시성 제목 박아가지고 쇼폼 편집해도 돼요? 그러면 사실 초반에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네. 한번 낚이면 안 낚입니다. 물고기들은 계속 다른 물고기가 낚이는 거고 네. 사람은 계속 같은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과한 호킹은 네. 다시는 그 미끼도 쳐다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쇼폼을 만들 때는 그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넣었으면 만약에 그 내용이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제목은 뭐 머랭아맨이 이번에 대선에서 뽑을 사람 했는데 알고 보니 뭐 그냥 그쵸. 대충 흐리뭉텅하게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되는 거였다. 그러면 다음에 진짜로 재밌는 내용이 들어간 것 역시도 넘기게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양치기 소년처럼. 네. 머랭하면이 생각하는 김영 여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건 실제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넣을 수는 있죠. 네. 풀이 안 자란다 막.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저를 실드 쳐주는 사람들은 풀 버전 보고 오세요. 그런 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얼마만큼 이 팟캐스트 채널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그걸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대표님으로 부르기가 뭐 하잖아요. 이제 시청자 느낌으로 이제 네. 좀 편한 호칭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머랭이라고 부르고. 네.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실 이게 입에 잘 안 붙을 것 같은데 왜냐면 계속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대표님, 홍규야 막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이름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본명을? 그래도 재훈이 형? 홍규야. 형은 머랭이라고 하고. 머랭이라고 하고. 네. 나도 가명 쓰고 싶다. 가명이요? 뭐 나도 뭐 하나 지어줘. 고민해 볼게요. 이화 때 얘기할게요. 오케이 이화 때. 사실 고민 안 하고 올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러니까 또 부모님. 홍규야 별명 지어와? 네 지어왔어요. 대표님 어때요? 원점. 오케이. 네. 아무튼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머랭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부르겠습니다. 머랭하면. 좋습니다. 네. 이쪽에 감이 없다 보니까 홍보도 문제고. 혹시 그 유료 광고는 해보셨어요? 유튜브에서? 그럼요. 당연하죠. 이건 효과가 좀 있어요? 제 채널에서요? 네. 제 채널에서 여기를 홍보하는 거요? 아니. 팟캐스트를 홍보. 아니요. 저 머랭하면 채널에서는 홍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왠지 그건 허수일 것 같아. 구독자 수가.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어차피 동행 인스타 채널은 학고니까 동행에서는 뭐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머랭하면 채널에서는 진짜 절대 홍보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면 이야기하게. 홍규야 조회수 10도 안 나왔죠. 좀 올려줘라. 10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아무튼 구글 광고로 이 팟캐스트를 홍보를 하면 사실 이제 좀 붙을 건가 이게. 그게 궁금해서. 완전 더 허수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완전 허수. 릴스도 요즘 광고 많이 하거든요. 자기 컨텐츠를 광고를 해요. 그리고 유튜브도 자기 조회수 안 나는데 광고 돌리잖아요. 네. 그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무조건 유튜브든 인스타든 틱톡이든 재밌는 영상은 어떻게
어떻게든 알고리즘 태우게 하거든요. 신기해요. 진짜 재밌는 영상은 절대 안 묻혀요. 그럼 큰일이네. 우리도 재미나서. 저희가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돌릴 거면 그 시간에 그 돈과 그 시간에 우리가 더 재밌게 찍는 게 더 낫지. 네. 저는 가끔 그런 거 보면 조금 약간 의아해요. 특히 릴스 자기 컨텐츠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는 저렇게 릴스를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광고를 할 바에 저 릴스를 좀 더 재밌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속상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콘텐츠는 누구한테나 생겨요. 저 채널 역시 제 채널 릴스라고 다 항상 100만에 넘는 거 아니거든요. 뭐 10만에 나올 때도 있고 막 2, 30만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뭐 적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네. 아무튼 제 채널의 뭐 규모에 비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엄청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당연히 뭐 내가 항상 당연히 100만, 200만 넘는 영상들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네. 그게 오히려 미치갱이지. 사실 당연히 엄청 재밌는 영상도 있을 거고 당연히 못 만든 영상도 있을 거고 좀 인기가 없는. 그래서 릴스를 만드시고 뭐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이 알고리즘 탓하고 광고 돌려서 조회수 올리지 마시고 자기 그때 이런 내가 이번에 이 콘텐츠는 사람들의 반응을 못 얻었네.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겠다. 더 웃기게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계속 모든 영상 다 광고 돌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3개월 그러니까 12편이 만약 나온 그런 시점에서 구독자가 100명 나올라나? 진짜 모르겠어요. 제 채널에도 진짜 홍보 안 하고요. 100명. 3개월 100명? 그것도 머랭이 채널에 또 그거 올리면 행여나 또 이제 저거 에이전시에서 아니 근데 저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음 내키면 하는 거라니까요. 네. 저도 이 채널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이 채널에서 사람들이 댓글이나 반응이 와야 재밌으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 내키면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보통 근데 유튜브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6개월에서 1년을 얘기하거든요. 6개월. 네, 6개월에서 1년은 해보고 채널의 흥망성쇠를 이제 판단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3개월에 100명이요? 그 안에 3개월에 100명 그거는 쇼폼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요. 쇼폼에 이제 저희 이제 롱폼은 이제 올리지만 그거에서 이제 뽑아내서 사람들한테 화제를 얻을 수 있는 쇼폼들이 파생되느냐 마느냐 그게 되기만 한다면 100명은 하루에도 되는 거고 무조건 1시간에도 되는 거고 그 정도로. 그럼요. 저도 지금 가끔 제 쇼폼 한 편으로 구독자가 몇 명 생겼는지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4.3 제가 기부한 걸로 그 영상 하나로 팔로워 3,500명. 그 영상만으로. 와. 네. 동행 인스타에 총 인원을 가뿐히 넘기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쇼폼 하나가 대박이 나면 진짜 재밌다 하면 다다다다 구독이 누르면 100명은 당연히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쇼폼에서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저희가 뭐 스탠드업 코미디가 아니니까 A부터 뭐 G까지 짜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웃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내내 동안 흥미로운 주제가들이 계속 껴있고 그 부분에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껴있으면 좋은 팟캐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팟캐스트 채널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쇼폼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잘 성장을 하겠죠. 오늘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처음으로 팟캐스트 녹음을 해봤습니다. 처음 아니잖아요. 전 진짜 두 번째. 그 영화가 아쉽다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 클립은 어쨌든 쓸 수 있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야 안 되겠다 이거 영화 이거 영화 올리자. 너 빡큐 올려도 되지. 올리켜이 이렇게 하시면 올리셔도 됩니다. 3개월 했는데 이제 구독자 100명 안 넘으면 어떻게든지 그 클립 써가지고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예전 구독자 100명이랑 지금 구독자 100명은 이미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10만도 100만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밑밥을 깔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00명도 안 난다면 저희는 정말 이제 학고 중에 학고 왕학고
근데 그 학고라는 표현 되게 귀엽긴 귀여운 거. 저는 근데 학고라는 어감이. 말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일본어인가요? 약간 느낌은 저도 몰라요. 일본어 같긴 한데. 근데 유튜버 분들을 부를 때 이제 잘 안 나가는 채널들은 학고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해 볼까? 학고의 채널. 어원. 일본어 맞네요. 네, 학고방이라는 데서 왔다는데요. 학고는 상자라는 뜻. 방은 말 그대로 방. 그럼 상자 방이 되는데요. 딱 잠만 잘 수 있는 방 한 칸의 판자촌 집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학고방의 의미는 1인 방송 채널 중에서 시청자가 적어 규모가 작은 곳. 그러니까 학고방이 판자촌 작은 집.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고 채널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채널. 그렇죠. 또 일본말이라고 하니까 괜히 또 이제 괜찮아요. 네. 네. 아니 무분별한 일본어 사용의 문제인 거지. 각국의 언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뭐 이렇게 됐고 그렇게 각국의 언어의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언어의 맛이 있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란 뭐라고 하면 또 클립 만들 거 친일 아니에요. 논란. 일본어 써도 된다. 논란. 자, 아무튼 요렇게 1시간 1시간 10분. 1시간이 뚝딱 지나갔네요. 네. 다음 화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에 이제 노래 제목이 뭐였죠? 내 머릿속엔 없는 거야. 내 머릿속에 없던 거야. 진짜 없네요. 제 머릿속에 노래 제목이. 내 머릿속엔 없던 거야. 내 머릿속엔 없던 거야. 이제 한다슬님 모시고 너를 보기 위해 갈 수 있어. 성산에서 한림.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그게 나의 할 일. 다슬님과 함께 고람저 2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 들을 거 아는디 고람져.